이름 그대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감 이름과 색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매치를 시키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이 색깔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채화 저랑 같이 그려 나가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오늘은 그냥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색깔 매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용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수채화 그림 채널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컬러 차트들을 펼쳐 놨는데요. 오늘은 이 컬러들을 하나씩 발색을 해보고 물감 이름과 색상을 좀 매치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부터 종종 달렸던 댓글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조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코발트 블루와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섞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코발트 블루가 어떤 색상인지,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은 어떤 그 갈색 계열을 얘기를 하는 건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수채화 물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화 물감이라든지 그런 그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물감들은 모두 다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마다 뭐 블루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푸른색 계열인 건 알겠지만 각각 채색을 해보시면 다 다른 느낌의 블루 컬러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렌지 컬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브라운 계열에서는 반다이크 브라운, 레드 브라운, 번트 엄버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물감 이름부터 조금 익숙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채화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 색깔을 매치를 시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색을 해보기 전에 제 팔레트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 1강에 이 나오는 팔레트입니다. 보시면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되었죠. 하지만 이 컬러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좀 걷어내 볼게요. 요 순서대로 지금 이 컬러 차트를 제가 만들어 둔 거예요. 요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요번 2022년 달력에 이렇게 함께 넣어드린 그 컬러 차트예요. 이렇게 20색상환도 그렇고, 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컬러들을 이 색깔 이외의 색으로 해서 같이 차트를 넣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달력을 구매하셔서 영상을 같이 봐주시는 분들은 요거 그대로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달력을 구입하지 못하셔서 이 차트가 없으신 분들, 그런데 나는 이 차트를 제 옆에다 항상 놓고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따로 리뉴얼해서 만들어 놓은 또 컬러 차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A4 사이즈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가로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로 포맷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세로로 돌리시면 이 순서 그대로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들어있는 이 컬러들은 아까 제가 특히나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개인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을 담아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는 요렇게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순서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항상 주로 이 포맷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구성을 하신다면 가로로 놓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얘하고 똑같이 매치를 시켜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 차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물고기 아트 스마트 스토어에서 따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의 물감 세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 채널을 보시면서 물감 이름이라든지 어떻게 조색을 하는지 제가 그때그때 조색 그 컬러를 얘기를 드릴 때 빨리빨리 익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컬러 차트를 같이 놓고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발색을 해서 이름과 매치 시켜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브랜드를 좀 믹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발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컬러 넘버에 블랙 컬러로 다 처리되어 있는 것들은 미션 미젤로의 골드 클래스 24색들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채색할 요 색상 붉은 컬러 퍼머넌트 레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채도가 높은 이런 붉은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붉은색이지만 차가운 계열의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계열의 그 붉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런 붉은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옐로우 오렌지 컬러입니다. 이름에도 옐로우 오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오렌지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은 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귤과 오렌지의 그 색상 차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귤은 조금 더 연하고 노란빛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 자, 요런 컬러이고요. 그리고 레몬 옐로우 컬러인데요. 자, 팔레트에서 혹시 팔레트가 물감이 좀 더러워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씻어서 깨끗한 색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발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색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레몬 옐로우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레몬색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노란색 컬러 자체가 굉장히 명도도 높고 채도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광빛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레몬색,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옐로우 컬러는 특히 이 레몬 옐로우 컬러는 초록색을 조색을 할 때, 그러니까 밝은 초록색을 만들어낼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컬러예요. 이 컬러 자체가 명도도 높고 좀 색깔이 맑기 때문에 조색을 했을 때 특히 이제 그 초록 색깔 조색을 했을 때 좀 예쁘게 나오는 컬러입니다. 거의 녹색 계열 조색을 할 때는 이 레몬 옐로우를 많이 섞으면 이제 밝은 연두색이 나올 거고요. 적절히 섞어주면 연두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그런 컬러들을 먼저 채색을 해봤고요. 자, 아까 제가 붉은 컬러에도 그러니까 모든 컬러가 다 마찬가지예요. 컬러 자체에는 한색과 난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색은 차가워 보이는 색, 난색은 따뜻해 보이는 색인데요. 같은 붉은색이어도 차가워 보이는 붉은색이 있고 따뜻해 보이는 붉은색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실 때 좀 더 풍부한 조색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칠해주는 이 컬러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이 물감 이름은 하나하나씩 이제 이게 다 안료 이름들이에요. 안료 이름들, 물감의 그 원재료 있죠? 그런 이름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특히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로즈가 들어갔으니까 약간 장미색처럼 좀 진한 붉은색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셔서 물감을 좀 익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익숙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 붉은 컬러는 장미색에 가까운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로즈메더 컬러예요. 자, 요 컬러를 이제 옆에다 같이 한번 칠해보면 붉은 컬러의 색감이 좀 더 비교가 잘 될 거예요. 자, 로즈메더 컬러는 앞부분에 이제 로즈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얘도 장미 계열의 컬러이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색깔 매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용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자, 로즈메더 컬러는 옆에다 물을 좀 타서 연하게 한번 이렇게 좀 칠해볼게요. 연하게. 윗부분에는 좀 연하게, 그러면은 옆에 퍼머넌트 로즈도 한번 연하게 칠해볼게요. 두 색상의 차이가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로즈메더 컬러가 이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와인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브라이트 오페라 컬러입니다. 자, 오페라 컬러는 약간 형광빛이 많이 감도는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한 핑크색이죠? 형광빛이 많이 도는 약간 눈부신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색이 굉장히 예쁘지만 이거를 혼자서 쓰게 되면 약간 둥둥둥둥 뜨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옆에 있는 로즈메더나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같은 붉은 계열 컬러와 약간씩 믹스해서 써주시면 더 예쁜 색을 낼 수도 있고요. 이제 물 조절에 따라서 굉장히 연한 핑크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을 더 타서 더 진한 이런 핫핑크색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입니다. 얘는 그냥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보라색 중에서도 푸른색에 가까운 보라와 그리고 붉은색에 가까운 보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푸른빛과 붉은빛의 중간색인 것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정말 밝은 보라색 있죠? 그런 느낌을 가진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감의 전반적인 기본 컬러들은 미션 미젤로의 골드 클래스 24색이에요. 근데 그 24색 안에는 이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 컬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자, 옆에 있는 브라이트 오페라 있죠? 그리고 로즈메더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간 붉은색 계열들이죠. 요런 거를 조금씩 섞어주면 자주색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칠할 푸른색 계열을 섞어주면 조금 더 청량감 있는 그런 블루 계열의 보라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 한 가지 색만 있어도 푸른빛의 보라, 붉은빛의 보라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 계열들 하나씩 칠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블루는 세루리안 블루입니다. 제가 좀 팔레트가 더러워서 조금 많이 씻어내야 돼요.
이참에 팔레트가 좀 많이 깨끗해지겠네요. 자, 세루리안 블루 한번 칠해볼게요. 자, 비교는 한번 블루 계열들을 다 칠해보면서 한번 얘기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테니까 일단 쭉 칠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보통은 세루리안 블루는 하늘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늘을 채색할 때 사용하면 가장 적합한 색깔. 그래서 약간 옐로우 톤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발트 블루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다색. 아주 푸르른 그 바다 컬러를 얘기를 합니다. 바다 색칠을 할 때 이 코발트 블루를 많이 쓰죠. 그리고 하늘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굉장히 청량감이 있는 그런 예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피코크 블루입니다. 피코크 블루는 약간 초록색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푸른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메랄드 녹색을 띠는 바다들 있죠? 그런 바다 색깔의 느낌. 딱 봤을 때 노란색 계열, 옐로우 계열이 딱 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게 일단 그 색상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매번 느끼는 게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색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실제와 조금 가깝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시게 되면 기기도 다 다르고 그리고 모니터의 종류도 다 다른 상태에서 이걸 또 출력을 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색깔은 다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색깔 표현을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초록색과 노란색이 조금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누르딩딩한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굉장히 예쁜 색깔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죠. 울트라마린 딥입니다. 자, 울트라마린 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인데 여기서 그 카메라 메모리가 다 차서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젤로의 울트라마린 딥과 울트라마린 라이트가 있어요. 그 색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색감이 훨씬 더 정말 라이트하고 더 밝은 색깔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때는 거의 다 울트라마린 딥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가장 구하기 쉽고 그냥 대중적인 컬러가 라이트보다 울트라마린 딥이기 때문에 이 색상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정말 예쁜 색이죠. 이거는 물을 많이 했을 때와 적게 했을 때 그 느낌도 굉장히 좋아서 조색을 할 때나 뭐 단독으로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예쁜 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색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맑기의 차이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디고 컬러예요. 이 인디고 컬러는 쉽게 말해서 군청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디고 컬러는 이런 색인데요. 거의 검정색에 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칠을 안 하고 그냥 칠했을 때는. 하지만 이제 물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이렇게 칠해보면 푸른색 중에서도 피코크 블루에다가 좀 더 진하게 비리디언도 좀 섞어주고 울트라마린도 좀 더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하게 만들어낸 색깔? 얘의 조금 더 진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청색이라고 제가 아까 그냥 쉽게 말해서 표현은 했지만 군청색은 조금 더 푸른기가 좀 더 들어간 색이고
이 인디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피코크처럼 약간 초록색이 더 보이는 그런 군청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넘어가 봐요. 자, 요거는 이제 비리디언 컬러입니다. 비리디언 컬러는 이제 요런 색인데요. 옛날에는 저는 사실 비리디언 이 초록색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초록색인 것 같고, 또 이것도 약간 브라이트 오페라 같은 느낌으로 색상이 쨍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모니터 상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예쁜 색이긴 하나 혼자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색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지금도 이 비리디언에다가 이 인디고 컬러를 살짝 조금 진하게 할 때는 인디고 컬러를 살짝 섞거나 아니면 이 울트라마린, 피코크, 코발트, 세루리안 같은 이런 푸른 계열들 있죠? 요거를 같이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옆에 이제 조금 있다가 칠할 이 그린 컬러들을 같이 또 사용을 해줘도 믹스해서 사용을 해줘도 참 예쁜 색이긴 해요. 자, 그 다음은 후커스 그린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색이죠. 나무 그리기 하거나 초록색 쓸 일 있으면 저는 후커스 그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후커스 그린은 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색. 노란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요거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죠. 비리디언하고는 얘는 조금 차가운 색상의 그런 초록색이라면 얘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그런 초록색. 약간 올리브 컬러에 가까운, 근데 올리브 컬러는 조금 더 둔탁한 느낌이 나요. 올리브 그린이라든지 무거운 느낌이 드는 반면에 후커스 그린은 좀 더 가벼우면서 좀 투명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아까 말씀드린 레몬 옐로우라든지 퍼머넌트 옐로우 딥, 옐로우 오렌지 이런 컬러들과도 믹스를 했을 때 많이 탁해짐이 없고 좀 예쁜 색상이 나와요. 그리고 초록색의 조색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후커스 그린은 비리디언과 마찬가지로 울트라마린이나 피코크나 코발트, 세루리안 같은 이런 블루 컬러들과도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니까 조색을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커스 그린이에요. 근데 이 미젤로 미션 골드 클래스, 제가 24색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미젤로의 후커스 그린은 신원 물감이나 알파 물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좀 적응이 저도 살짝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신원 물감의 후커스 그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비리디언 같은 느낌이 더 들어가 있어요. 미젤로의 후커스 그린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오렌지 컬러가 살짝 더 들어있는 맑은 초록색이라면, 맑은 그런 초록색이라면 신원 물감의 그 후커스 그린은 이 후커스 그린 지금 요 색상에다가 비리디언이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초록색 느낌의 그 후커스 그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늘 신한 SWC만 쓰다가 미젤로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미젤로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딱 써보고 가장 좀 오했던 색깔이 이 후커스 그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잊지 못할 그런 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젤로의 물감들은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발색력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색상들하고 조색을 했을 때 그 탁함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컬러들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셉그린이에요.
자, 미젤로의 초록색들은 다 투명하고 맑아요. 그래서 아마 진한 물감이나 알파나 뭐 다른 종류의 물감을 오래도록 쓰신 분들이 미젤로 컬러, 특히 초록색 계열의 컬러들을 사용해 보신다면 약간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록색 라인에서. 왜냐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록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투명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셉그린도 정말 예쁜 색이에요. 투명도가 굉장히 높고 다른 컬러들과 조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맑고 예쁘게 나오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녹색들이 다 그래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 추천해드리는 이 컬러 중에서 밤부 그린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제가 미젤로 컬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셉그린은 이 후커스 그린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연두빛 올리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트 화이트. 매트 화이트는 그냥 화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는 채색을 하지 않겠어요. 자, 아이보리 블랙은 그냥 블랙 컬러인데 블랙도 그 따뜻한 계열의 컬러 블랙이냐 차가운 계열의 블랙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보리 블랙 같은 경우에는 노란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약간은 은은한 옐로우 워커 느낌이 살짝 들어간 그런 블랙 컬러로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블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블루 그레이 컬러예요. 자, 블루 그레이는 미젤로 블루 그레이는 아니고요. 저는 신한 SWC의 블루 그레이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블루 그레이 컬러가 신한 물감 거가 많이 있어서 그냥 요거를 쓰는데 사실 신한 물감의 파스텔 컬러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조금 더 은은한 매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하고 투명한 매력.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쨍하지 않으면서 파스텔 톤의 그런 특유의 그런 느낌? 흰색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더 잘 표현한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블루 그레이 컬러는 신한 SW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브릴리언트 핑크도 신한 SWC의 브릴리언트 핑크예요. 이런 컬러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젤로 다시 미션 미젤로로 돌아와서 이제 브라이트 로즈 컬러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컬러는 아마 발색해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이트 오페라 컬러와 가장 닮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브라이트 오페라는 핑크색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브라이트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로즈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에. 그래서 붉은색이 좀 더 들어가서 핫핑크의 그런 느낌. 근데 잘 보면은 약간 보라색 느낌이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핫핑크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요, 브라이트 바이올렛이에요. 자, 아까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 기본 색상이 있었죠? 이 브라이트 바이올렛 컬러는 아까 기본 색상은 그냥 그야말로 보라색, 그쵸? 기본 보라색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한 그런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색에 좀 가까운 그런 보라색 컬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라색 컬러를 특히 자주색에 가까운 컬러를 넣어뒀냐면 사실 꽃
꽃을 채색을 할 때는 붉은 컬러가 좀 다양한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붉은 컬러를 우리가 다 담아올 수는 없잖아요. 이 브라이트 바이올렛 컬러는 로즈매더나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아니면 퍼머넌트 레드 같은 이런 붉은 컬러들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자줏빛 그런 또 예쁜 색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브라이트 로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도가 나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조색해서 사용하는데 좋은 색입니다. 아이고 여기다가 다른 색을 묻혀버려가지고 망했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갈색 계열이에요. 자, 반다이크 브라운은 갈색 중에서 따뜻한 계열의 갈색으로 분류를 시켜주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색을 좀 많이 하면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컬러지만 이 반다이크 브라운은 울트라마린과 같이 조색을 해서 쓰면 어떤 물체의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이 갈색 톤에서 좀 더 진한 색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 그렇게 좀 조색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반다이크 브라운 자체가 이렇게 막 들뜨는 색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를 잡으실 때, 채도를 한 단계 떨어뜨리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색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드 브라운이에요. 레드 들어갔고 브라운 들어갔죠, 이름에. 브라운 컬러인데 붉은색이 많이 들어간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다이크 브라운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죠. 쉽게 말해서 레드 브라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벽돌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벽돌. 우리 벽돌 색깔, 그 붉은 벽돌 있죠. 딱 그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컬러도 붉은색과 조색을 했을 때 조금 더 차분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붉은 꽃을, 예를 들어서 붉은 꽃을 그리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레드 브라운을 아주 소량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이질감 없게 그렇게 차분한 그런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컬러들을 잘 사용하면 그림의 분위기도 조금 더 고풍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들도 낼 수 있어요. 물론 조색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는 번트 엄버예요. 자, 번트 엄버는 반다이크 브라운보다는 채도가 좀 높고, 레드 브라운보다는 약간 채도가 조금 낮은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다이크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다이크 브라운의 좀 밝은 색상. 노란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색에도 붉은 갈색 계열이 있고 노란 갈색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갈색, 차가운 갈색.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분류를 하자면 따뜻한 갈색에 속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예요. 번트 시에나는 사실 번트 엄버랑 조금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떤 차이점을 좀 찝을 수 있냐면 번트 시에나가 붉은기가 조금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번트 엄버는 조금 더 옐로우, 번트 시에나는 조금 더 레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 번트 시에나가 이 레드 브라운하고 좀 같은 계열로 좀 이 두 개가 조금 차가운 계열이라 보시면 되고, 번트 엄버와 반다이크 브라운이 조금 더 차분한 색으로 옐로우빛이 도는 그런 따뜻한 갈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번트 시에나는 단독으로 써도 굉장히 예쁜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 번 발색을 해보시고, 또 다른 색상들하고도 옐로우 색이라든지 붉은색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도 한번 믹스를 해서 다양한 조색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우 시에나는 황토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토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붉은색이 살짝 더 들어간 황토색.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색상도 굉장히 예쁜 색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 놓은 이유가 사실 옐로우 계통으로 또 속하는 색이기도 해요. 옐로우 오렌지와도 좀 되게 유사한 색이고요. 어떻게 보면 옐로우 오렌지에다가 이런 번트 시에나 같은 그 붉은 계열 있죠? 이런 걸 조금 섞어주면 로우 시에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옐로우 오커예요. 옐로우 오커도 거의 많이 쓰는 색상이죠. 말 그대로 옐로우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젤로의 옐로우 컬러는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도 너무 좋고, 우리 해바라기 그릴 때 그림자 부분 있죠. 해바라기의 가장 진한 그림자 부분을 옐로우 오커로 처리를 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옐로우 컬러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레몬 옐로우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명도가 굉장히 높아서 눈부시다고 했잖아요. 이 레몬 옐로우에다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옐로우 오커를 조금 타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퍼머넌트 옐로우 딥과 레몬 옐로우 사이 색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 말 그대로 그런 노란색 있죠? 약간 개나리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제가 추가적으로 짜놓은 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들을 채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칠할 색깔은 골드 오커입니다. 옐로우 오커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로우 시에나하고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거와 이거의 중간 컬러인데요. 옐로우 오커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더 타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옐로우 오커를 칠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드 오커는 다른 색과 조색을 했을 때 빛을 더 발합니다. 자, 여기 골드 오커에다가 로즈매더 컬러 있죠? 요 위에 요거 붉은 컬러를 한번 섞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보통은 붉은 컬러도 마찬가지고 다른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조색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정도 투명하기가 나오기 힘들어요. 조색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물감이 감산 혼합이 되어서 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골드 오커와 다른 색을 조색을 하면 신기하게도 완전 탁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붉은 컬러를 조금 더 맑게 배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 개인 작업을 할 때 종종 쓰는 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해볼게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예요. 자, 마젠타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이름들의 컬러는 되게 발색이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아까 그 브라이트 로즈 같은 컬러 있죠? 요 컬러처럼 굉장히 맑은 투명한 자주색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주색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주색은 막 투명하고 맑고 청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는 그냥 써도 우리 그 왜 작약꽃 있죠? 작약꽃 색깔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냥 써도 너무 예쁜 그런 컬러입니다. 보시면은 붉은색들이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추가를 해서 좀 더 넣었죠. 이렇게. 그래서 붉은 컬러들이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이제 조금 더 풍부한 그런 꽃의 색감을 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은 한두 개 더 추가하셔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그리니쉬 옐로우예요. 자, 그리니쉬 옐로우는 사실 제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초록색이 이제 미젤로 미션 골드 24색의 초록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요거 세 가지밖에 없는 관계로 사실 이 옐로우 계열 있죠?
레몬 옐로우나 옐로우 오커 그리고 옐로우 딥 같은 애들이랑 조색을 해서 얼마든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색을 만들 수 있지만 개인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그 조색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조색의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자 제가 여기에 그린 색깔을 조금씩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리니쉬 옐로우 같은 경우는 이 옐로우 있죠? 레몬 옐로우에다가 셉그린을 조금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린 컬러를 조금 섞어서 그린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옐로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리니쉬 옐로우도 다른 색들과 조색을 했을 때 탁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올리브 그린입니다. 자, 올리브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조색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자 일단 넣어놓은 색이고요. 미젤로의 올리브 그린은 정말 풀색, 진짜 정말 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색깔이고요. 좀 닦아볼까요? 잘 보이도록. 자, 이런 색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밤부 그린 컬러예요. 밤부 그린 컬러는 비리디언 컬러 계열의 후커스 그린이 한 방울 정도 떨어진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진짜 딱 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발색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투명해요. 정말 그냥 그 초록색을 그대로 따다가 놓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그린 옆에 있는 이런 색깔들 아무리 섞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5개, 6개 컬러를 섞어도 막 칙칙하거나 탁해서 그림이 시커매지거나 이런 경험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색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조색을 할 때 3가지 이상 색깔이 넘어가면 다 검정색으로 변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조색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밤부 그린 컬러는 제 경험상 저는 항상 4가지 이상, 많게는 6가지의 컬러를 조색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림이 탁해지거나 까매지거나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래서 이 컬러만 있으면 어떤 초록색의 느낌을 만들어도 투명하고 맑게 그런 원하는 느낌을 뽑아낼 수 있겠다 싶은 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거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예요. 자, 아까 우리 위에 세루리안 블루 우리 요거 칠했었죠. 하늘색,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하늘색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 세루리안 블루의 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 코발트가 붙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코발트 컬러가 섞였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게 딱 칠해보시면은 뭔가 약간 파스텔 느낌의 그런 컬러 분위기도 나면서 굉장히 차분한 세루리안 블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컬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너무 쨍한 거 말고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그런 하늘색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를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 이번 달력에도 수록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늘 부분에 사용했던 색상이 이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 요거 하나만 사용을 했거든요. 굉장히 차분하면서 분위기를 잘 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물감은 이제 안료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료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다 있대요. 안료 자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크랙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양대 현상 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잘 나타나는 색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잘 나서 그러니까 종이의 그 예쁜 질감 있죠. 종이의 결이 표현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채색을 하고 나서도 참 예쁜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써본 그 사용감 위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입니다. 이 컬러도 저는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 요거 있죠? 요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은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하고 색감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분한 색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한 방울 떨어져서 되게 은은한 느낌을 좀 내줄 수 있는 바이올렛 컬러예요. 그래서 이 색깔도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프 그린입니다. 이거는 홀베인 물감이에요. 자, 홀베인 물감은 특징이 정말 투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홀베인 자체가. 그래서 이 리프 그린도 마찬가지로 정말 투명하고 맑은 색깔의 그런 화사한 연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제 막 그 새싹이 자라와서 예쁜 연두색을 띠는 그런 색깔 있죠?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프 그린.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블루. 이것도 홀베인 컬러예요. 자, 홀베인의 호라이즌 블루.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블루 그레이 있죠? 신한 SWC 블루 그레이 컬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옐로우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린 색깔의 느낌도 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그런 따뜻한 느낌의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파스텔 계열의 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색도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요 그레이 컬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신한 SWC의 그레이 컬러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란빛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레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따로 이거 외에도 제가 좀 좋아하는 색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 보여지는 이 그레이 컬러가 미젤로의 그레이 컬러인데 이 컬러는 지금 제가 칠한 그레이 컬러보다 훨씬 더 옐로우기가 많은 그런 컬러예요. 자, 이 그레이 컬러는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정말 맑은 회색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호라이즌 블루와 섞었을 때 푸른빛의 그레이 컬러를 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컬러들을 다 흡수시켜서 그만의 또 그레이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무채색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만드시려면 이 그레이 컬러를 조금씩 더 믹스를 해서 타주시면 다채로우면서도 풍부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의 무채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꼭 무채색은 흰색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그레이 컬러, 이런 파스텔 계열을 사용해 주실 때는 물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물의 농도를 잘 맞춰주지 못하시면 그림이 좀 탁해지고 유아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윈저 앤 뉴튼의 윈저 옐로우 컬러입니다. 갑자기 웬 윈저 앤 뉴튼인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바라기 그림을 한창 그렸을 때 이 노란색 컬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 컬러가 굉장히 많죠? 제가 다 사용을 해봤던 컬러인데 이제 이 중에서 그나마 하나를 고른다면 이 제가 쓰고 있는 이 강의용 팔레트에 하나를 골라 넣는다면 윈저 옐로우를 넣고 싶다. 왜냐면 레몬 옐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색이지만 너무 이렇게 명도가 높고 쨍한 색감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그리기에는 조금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 컬러를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본 결과 이제 윈저 옐로우가 그나마 조금 더 차분하고, 그쵸, 레몬 옐로우보다는 조금 더 노란빛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옐로우 하나 남았죠. 이게 이제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예요. 자, 요 색은 개나리 색이에요.
그냥 우리 밖에 피어있는 개나리들 있죠? 그 개나리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샛노란색,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노란색은 해바라기를 그릴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른 색들과 조색을 해버리면 해바라기가 주황색 꽃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갈색 꽃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실히 방지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시나는 SWC의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까지 해서 넣어봤습니다. 나머지 뭐 붉은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울트라마린 딥. 울트라마린 딥인데 이거는 라이트예요. 울트라마린 라이트. 이거는 다른 데다가 한번 칠해볼게요. 일단은 울트라마린 라이트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색상을 또 설명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게 라이트고요. 그쵸? 이게 조금 진하게 이게 라이트입니다. 울트라마린 라이트. 확실히 좀 다르죠. 약간 코발트 블루의 느낌이 나면서 코발트 블루보다는 훨씬 더 청량감이 있는 그런 색이에요. 좀 비교가 잘 되도록 울트라마린 컬러를 좀 옆에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울트라마린이에요. 자, 이게 울트라마린 딥, 울트라마린 라이트. 확실히 차이가 나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거는 절대 없어요. 어떤 물감이든지 간에 그 물감의 색깔을 내가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의 차이지, 그 물감은 뭐 탁해서 별로야, 뭐 너무 밝아서 별로야, 이런 기준은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 울트라마린 딥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말 그대로 좀 딥해요.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라이트, 조금 더 가벼워요. 그냥 이름 그대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감 이름과 색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매치를 시키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이 색깔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채화 저랑 같이 그려 나가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제가 뭐 세루리안 블루하고 호라이즌 블루랑 뭐 반부 그린을 조금 섞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미지가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호라이즌 블루는 약간 예쁜 하늘색인데 노란빛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하늘색이었어. 뭐 반부 그린은 진짜 초록색, 예쁜 초록색, 정말 이렇게 예쁜 초록잎을 하나 따다가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투명한 맑은 그런 색깔이라고 했지 라는 그 여러분들만의 그 해석법으로 그 컬러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사실 외운다는 말이 그림에서는 좀 쓰고 싶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입시 미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랑 대결을 해서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수채화를 조금 열심히 배워보시고 또 진정 나의 취미로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했던 이 색채 공부 있죠? 그러니까 색채 공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름하고 색깔 매치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이어주세요. 이 색깔은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는 세루리안 블루랑 옆에 놓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 이 색깔을 잘 들여다봤더니 좀 더 노란빛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꾸 이름하고 색상하고 매치를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 색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컬러랑 같이 섞어서 쓰면 내가 원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정말 중요한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팔레트 펼쳐 놓으시고 하나씩 이렇게 색칠해 가시면서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컬러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 구성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 구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또 그림을 그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토어에 제가 올려뒀으니까요. 구매하셔서 옆에다 놓고, 옆에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 물감 이거 차트 얘기를 할 때 그 영상 아래에다 띄워놔요. 이 컬러 차트는 블로그 링크 걸어뒀으니까 거기 가시면 보실 수 있다고. 그리고 이미지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실제 비슷한 컬러들 느낌으로 다 출력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트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이 정말 빨랐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면서 채색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어요.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찍고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목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또 뭐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요, 이 선 하나만 딱 그었는데도 이거 어떻게 그었냐, 뭐 이거 뭘로 그었냐,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 하나하나 또 설명하는 이 시간이 또 소중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 나무 그리기 있죠. 우리 이제 그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 종류의 나무를 그날은 한꺼번에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날 2개의 나무를 그리고 그날 나무 그리기를 끝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멋진 수채화 취미생활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 그려 나갈게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